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기 방황과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노력해서 결실을 맺은 우리 성근이 학생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건대 글로컬 캠퍼스 실내 디자인과 21학번 김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라고 하면은 실기만 100%로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근이 학생이 그 실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히 이제 평소에 준비를 했던 내용들이 궁금해서 한번 모셔보게 됐습니다. 그럼 궁금한 몇 가지가 있는데, 성근이에게 중학생 때 미술이란, 그림 그리는 거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중2 후반 때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입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일단 저는 일러스트 그런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냥 좋아서 그냥 단지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냥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평소에 그림을 좀 즐겨 그렸던 학생이었던 거예요? 평소에 중학교 때는 별로 안 그리고 학원에서만 그렸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따로 저 혼자 그림을 그리거나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고등학교 생활이라든가 이랬을 때 느낀 점이나 뭐 힘들었던 점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초반부터는 이제 입시를 하게 됐으니까 공부도 하면서 병행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이제 저한테는 갑자기 이제 약간 삐딱선을 타면서 이제 대학 입시는 안 하는 걸로 이제 마음을 조금씩 잡으면서 이제 고2 초반? 중초반? 그때까지 대학 입시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도 그냥 놔버리고 그때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저한테는 힘들고 힘들었었을 텐데 내가 대학을 안 가게 됐을 때 혹은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중단했을 때 내 미래에 대해서 그럼 나는 과연 나중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그때 혹시 들었나요? 성인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죠.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생활은 좀 어땠어요? 고3 때 진짜 열심히 했죠. 입시를 시작하기 전에 74kg였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제가 64kg더라고요. 제가 거의 10kg가 빠졌어요. 입시가 많이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어차피 지금 도중에 포기해도 답 없으니까 그냥 이왕 하는 김에 진짜 그냥 죽어라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끝까지 해서 결국에 붙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평소에 그림을 평소에 학원 가는 날 아닌 시간에도 그림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한 노력이 있었다면 어떤 노력들을 했을까요? 미술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일러스트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고, 꿈이 타투이스트였기 때문에 그런 일러스트 쪽의 그림들을 되게 좋아해서 기초 디자인 하지 않는 날에는 일러스트 쪽으로 많이 그리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몇 가지 조금 소개해 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학과 소개를 잠깐 했을 때 실내 디자인과라고 소개를 했는데, 성근이 학생이 그러면은 관심 있는 분야는 일러스트이기도 하고 실내 디자인이기도 하고. 일러스트가 조금 퍼센트로 따지면 조금 더 많은데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쪽에도 제가 관심이 있고 그걸 해도 저는 이거 일러스트 쪽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두 개를 이제 같이 선택을 하면서 실내 디자인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학과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당연하죠.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의 일러스트 그린 내용들을 볼게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선으로 라인 드로잉 같은 거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되게 깔끔하게 잘 그려놨네요. 이런 것들. 이제 일러스트, 이런 작품들은 제가 학생 때도 조금 봤던 전시 작품하고도 또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요. 요게 약간 힐링하는 시간이겠네요. 네, 맞아요. 완전. 좋아하는 것들을 아무래도 하는 시간이. 제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또 이제 지금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이렇게
물론 다 갖고 온 건 아닌데요. 이거는 프린트만 된 자료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프린트만 된 자료로 이렇게 입시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받아보고 깜짝 놀란 거는 이거를 이렇게 잘 모아놨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그림을 이렇게 갖고 오면서 아까 잠깐 듣긴 했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활용이 됐던 건가요? 거의 1000장 되거든요. 이제 실기 고상 가기 전날에 한 번씩 일단 저는 한번 싹 다 훑었고요. 요즘에는 이걸 들고 다니기 조금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많이 자료 저장 많이 해서 많이 보고, 고3 때는 이런 그림도 잘 못 그리고 평일에 되게 자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입시인의 재산이에요. 청소년기 중에서 가장 좀 힘들고 막막했을 때가 있었나요? 고1, 고2 그 중간 사이가 가장 힘들었죠. 금전적인 것 때문에 알바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고, 대학 입시에 별로 이제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고2 때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그냥 타투 쪽으로 병행하면서 알바도 같이 하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술 학원에 나와 있을 때는 되게 열심히 했지만 밖에 나가면은 이제 공허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별로 저한테는 대학 못 갈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타투리스트 얘기가 나왔는데 입시 안 하고 타투리스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좀 접게 된 이유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예요? 일단 원장님이 저요? 한몫하셨고 네네. 부모님도 이제 저를 잡아주셨어요. 뭐라고는 하진 않으셨는데 진지하게 그래도 이제 너가 살 길인데 뒤에 뭔가는 하나는 두고 직진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너무 앞으로만 가지 말고. 그때 그 말이 저한테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저는 뒤가 없으니까 뒤를 봐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직진만 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무래도 그게 되게 와닿아서 저 혼자 되게 많이 생각 많이 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입시를. 그쵸. 그럼 지금도 타투리스트를 꿈꾸는 아이들이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은 아이들이 오는데 그 친구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인생에 살면서 어차피 대학 입시도 어차피 한 번 치르는데 대학을 가면은 막 연이 닿든 뭘 하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대학을 나와서 하고 싶은 걸 해도 저는 이제 늦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나오는 거를 되게 추천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청소년기에 좀 이렇게 뭐 학교 생활이라든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라든가 뭐 학원 생활 중에서 즐거웠던 기억은 있나요? 저는 입시를 그냥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학원 애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같이 막 이제 얘기하면서 그림도 점점 느는 것도 보고 선생님들 칭찬 받으니까 그게 좋고 즐겁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계속 느는 게 보이니까 저는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그러면은 대입을 이렇게 수시를 치렀는데요. 네. 수시에서 이제 건대랑 백석대를 합격을 했는데 대입을 치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2, 3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네. 아무래도 저는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생각도 더 깊어지고 마음도 더 단단해질 뿐더러 멘탈도 강해져서 웬만한 힘든 것은 거의 다 참을 수 있어요. 지금. 그치. 네. 근데 이제 또 내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잠깐 우리가 성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거는 조금 아쉽죠. 성적이 조금 더 좋았으면은 아무래도 더 좋은 학교 쓸 수 있었는데 실기 100으로만 이제 하다 보니까 딱딱 한정돼 있잖아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입시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좀 더 좋은 대학이나 조금 더 가까운 학교나 인서울이나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못 쓰니까 네,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저는 후회는 안 해요. 후회는 안 해. 네. 다시 고등학교 1학년을 가도 네, 후회는 안 할 것 후회는 같아요. 안 한다. 네. 그래서 이런 성적 얘기 잠깐 했는데 혹시라도 성적이 낮으면 열등감 같은 거가 있지 않았을까. 성근이한테서의 열등감이란 어떤 건지, 열등감이란? 원동력이죠. 네.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한층 더 잘할 수 있고 걔를 이제 이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선 순간 그 희열
저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의미를 더 두고. 실기에서. 네. 실기에서 누군가를 상대를 두고 내가 쟤를 좀 이기고 싶다라고 네. 하는 마음에 그 친구가 가진 장점을 또 내 걸로 만들거나 그 이상의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성취했을 때 이제 희열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는 이제 성장하는 거죠. 네. 그렇죠? 공부에 대한 열등감은 혹시 있었나요? 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깔아준다 식.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고등학생들 혹은 뭐 중학생들이나 포괄적으로 조금 남학생들에게 남학생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을 때 잡는 것을 되게 추천을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별로 안 나갈 뿐더러 맞아. 집에만 있고 게임도 좀 많이 하고. 근데 그 속에서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는 애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속에서도 네.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네. 좀 더 아무래도 노력을 했으면 많이 좋겠다. 했으면은 하는 바람이죠. 맞아. 이제 근데 내 느낌은 뭔지 알아? 잠깐 반말했는데 내 느낌은 현근이가 이게 진짜 성숙했구나 이제 좀 성장했구나라는 느낌도 있으면서 내가 성근이한테 해줬던 얘기들을 지금 후배들한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 추상적이라고 할까?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이 성근이가 아마 받아들였을 때 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추상적이라고 아마 느꼈을 수도 있어. 네, 맞아요. 그치? 그때는 못 느꼈죠. 이 자리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와줘서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자기를 이렇게 노출해가지고 보여주려고 한 용기에 또 고맙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그림들을 그렸던 성근이가 혹은 뭐 실내지하니까를 간 성근이가 1년이나 2년 후에 어떤 멋있는 기술이라든가 어떤 그런 스킬을 가진 사람이 됐는지 좀 궁금해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사실 얘기를 해놓는 것도 그냥 이런 자리가 아니었다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내가 대학교 붙고 조금 쉬었다가 대학교 생활하면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근이한테 나는 1, 2년 후에 우리 다시 만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1, 2년 후에 성근이가 이제 그런 작업물들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도 더 열심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사실은. 내가 나중에 원장님 불러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일러스트 작업도 가능한 한 뭐 꾸준히 어떤 모임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꼭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커뮤니티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배우고 싶으면은 또 좋은 곳을 찾아서 들어가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성근이에 대한 장점을 어필하고 네, 그런 시간을 가져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선배로서 앞을 먼저 나아가는 거니까 후배들한테도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면은 고마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건국대학교 합격한 김성근 학생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